안녕하세요. 랭크파이브 정석 기자입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방송은 처음인데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좀 떨립니다. 시험 방송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자주 혼자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혼자 상대가 없이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런 것들 좀 어색하긴 합니다. 아직은. 네.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관장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취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취재 경과, 그리고 취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가 갑자기 재발되고, 그리고 확산이 뭐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 정부에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이 대책이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그리고 지침이었습니다. 캠페인이 아니었죠. 지침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웬만하면 그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말라라는 권고에 그쳤던 내용이 이제는 모이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교회라든가 그런 종교시설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함께 딸려온 데가 어디냐면 이 체육 스포츠 시설입니다. 체육 스포츠 시설이라고 그러면 뭐 작게는 뭐 헬스장, 그리고 피트니스, 뭐 요가, 그리고 문제가 됐던 줌바 댄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격투 스포츠 체육관, 뭐 MMA, 주짓수, 킥복싱, 뭐 무에타이, 그런 데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뭐 전통 무예도 있습니다. 뭐 합기도라든가 뭐 태권도 도장, 뭐 그런 데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휴식을 하라고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뭐 누가 오는지 뭐 그것도 작성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누가 왔고, 그리고 공용 화장실 같은 거 쓰지 않고, 뭐 수건도 공동으로 쓰지 않고, 뭐 그런 지침 내용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면 하고, 그걸 못 지키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라고 해서 대부분의 체육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도 이미 좀 휴식을 취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스스로. 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자발적 휴업이라고 그럴까요? 자발적 휴업을 통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적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두세 달을 쉬신 거예요. 이게 말이 두세 달이지, 건물세, 전기세, 뭐 물세, 그런 것들, 이 모든 세금이랑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두세 달 동안 아무것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사실 예전에 백수였을 때는 들어오는 거 없지만 나가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르거든요.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도 아닙니다. 빵입니다. 빵.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관장님들의 시름이 많이 깊어졌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택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에 가셔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든 체육관을 이겨내야 되고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라도 하신 거죠. 그것조차 못 버틴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못 버텨서 결국에는 폐업하신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침으로 끝날 것 같았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3달 넘게 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2차로 나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결국엔 폐업을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뭐 전통무예 쪽에서도 그렇고 기존 체육관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체육관 갓 오픈했는데 몇 주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휴업을 해야 됐던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꿈에 부풀어서 체육관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지도 못하고, 정부는 계속
이런 지침 내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결국에는 거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체육관을 접으신 분들도 계시고 규모를 줄인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뭐 다른 투잡, 쓰리잡을 하셔서 버틴 분들도 계셨죠. 2차적 강력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나오면서 좀 그림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지침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든 체육관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쉬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쉬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는 좀 2차 때는 그림이 다양했죠. 그랬던 사회적 지침도 이제 어느샌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계속 문제만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또 문제가 뭐냐? 체육관으로 돌아오냐 이거죠. 예전 관원들이. 예전 관원분들이 체육관으로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첫째,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불안합니다. 체육관 가서 걸리는 거 아니야?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관을 잠시 쉬면서 다른 체육관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다시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비용이라든가 노력을 다시 들여야 됩니다. 원래 체육관에 한 사람을 나오게 하려면 물론 스스로 운동이 좋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오게 하려면 전단지도 붙여야 되죠. 뭐 요즘엔 블로그라든가 SNS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죠. 그게 다 돈이고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더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일선 관장님들이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정부는 사람들이 못 오게는 했다 이거죠.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렸고 막 언론사에서는 그 지침에 대한 기사를 막 여러 가지로 막 써냈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끝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힘든 상황을 전달하는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도 이제 같이 그런 기사를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떠나가기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또 문제예요. 보상안이 나왔는데 이 보상안이 통일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종목이 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 그 단체들은 지원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들 같은 경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아니죠.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기준도 지자체별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전통무예 쪽, 그러니까 뭐 합기도 뭐 여러 가지 특공 무술 여러 가지 이제 무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무술들이 있거든요. 그 무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무예 뭐 진흥보호법 같은 것도 그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단체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문제입니다. 전통무예 쪽도 있고요. 그리고 주짓수, 그리고 약간 뭐 걸려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지원하지만 어떤 쪽에서 지원하는 무에타이도 있습니다.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올림픽 잠정 승인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 대한체육회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대한체육회 인증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증단체가 된 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뭐 면세 종목이라든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에타이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짓수는 대한체육회
한시적 가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가맹으로. 그런데 한시적 가맹입니다. 아직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SNS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다뤘고. 그러다 보니까 주짓수 체육관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이 지원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예요, 지금. 이 아무것도 못 받고. 물론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사실 뭐 도움이 될까도 생각을 해요. 뭐 한 적은 데선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적은 돈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도움이 안 되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못 받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암울하고 힘들고 꽤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리고 쉬라고 했으면서 결국엔 보상도 안 해주니까 허탈감이 또 늘어나죠. 뭐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뭐 킥복싱 같은 경우는 뭐 대한체육회에서 따로 뭐 이 보상을 갖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언뜻 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취재했던 전통무예 진흥 모임에서는 그 호소문을 발표를 했고, 그 호소문을 통해서 이제 차차 이제 움직임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뭐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뭐 앞으로 또 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체육관들,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체육관들이 또 뭐 도움을 받겠죠. 문제는 이제 주짓수랑 뭐 무에타이인데요. 주짓수도 뭐 한시적 가맹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아시안 게임에 계속 정식 종목으로 등록돼 있는 마당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멀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무에타이도 뭐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거는, 두 종목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종합격투기예요. 종합격투기는 지금 뭐 이렇다 할 단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별로 이종격투기 협회가 있고요. 뭐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런데 이종격투기 협회가 있고, 아마추어 종합격투기이긴 합니다만 그 전 세계 종합격투기를 이 대표하는 IMMA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의 단체도 있다라고 전 들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아직은 시도지구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들어가기도 아직 좀 요원한 상태고, 그리고 도움을 받기는 더욱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방법이랄까요? 그런 게 좀 애매하고 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 이제 다 취재를 해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이 격투기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모임이나 단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격투 종목들, 실내 격투 스포츠 종목을 대변할 만한 이 뭐 정치인조차 한 명이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번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맨날 이 볼멘 소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격투 종목별로 단체가 있고, 이제 그 대한체육회라든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거나 아니면 전통무예 쪽은 전통무예 쪽으로 따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무언가 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제일 애매한 게 저는 종합격투기 같아요. 킥복싱도 단체가 있고요. 무에타이도 있고요. 주짓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무예 대표자 뭐 회의도 있고 그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격투기만 없어요. 종합격투기도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하다못해 이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좀 소외받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종합격투기 쪽은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IMMAF를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빨리 이 시도지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수습을 해서 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생활체육이라도 들어가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어려운 그 격투기 관장님들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격투기단체 로드FC도 뭐 WFSO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KFSO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고 거기에 소속되는 관장님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한번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관장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매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볼멘 소리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또 체육관 문을 닫고 어떤 분들은 뭐 이 업계를 떠날 수도 있고요. 매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단체라든가 그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번 계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오늘 처음 녹음을 해봤는데, 녹음이 아니라 녹화죠. 녹화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카메라, 좀 멀긴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밌는 내용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만나볼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